연금이라는 것은, 자, 연금은 어떻게 내는 연금이냐면, 자, M년을 건너뛰고 기시급이니까 매년 초에 요런 식으로 요렇게 총 N번에 걸쳐, N해에 걸쳐서 이렇게 연금, 그쵸? 계약 당시부터 M년을 건너뛰고, 그리고 매년, 그 이후 몇 년 초에 이런식 N해에 걸쳐서 이런식 연금을 받는다 했을 때에, 이와 이렇게 받는 연금의 요 계약 당시에 우리가 소위 일시납 순보험료를 요렇게 표시한답니다. M바 A 땡땡 X의 N. 그러니까 M년을 건너뛰고, 무슨 말이겠죠? 여기서부터 N해에 걸쳐서 매년 초에 이런 식 연금을 받는다 했을 때에 이 연금의 NSP는 이렇게 우리가 적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M년같이 N년짜리 연금의 요 일시납 순보험료는, 한 방에 내는 보험금은 이만큼이죠. 보험료는 이만큼이죠. 그런데 자, 이것이 이제 뭐와 똑같으냐면, 만약에 자, 여기서 P라는 것은 요게 M년같이 N년 연금의 연납평균순 모양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걸 간단하게 일단 P라고 표현했답니다. 요걸 P라고 뒀을 때에, 자, 보험료를 내는 방식은, 그쵸? 4번하고 2, 3, 4번 똑같죠, 그쵸? 역시 N년 동안 매년 초에 P1씩 우리가 생존을 전제로 해서 보험료를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 5변은 똑같죠. P, A 땡땡, X에 뭐가 된다? 자, 다만 여기는 요 기간이 M이니까 N이 아니고 M이다라고 하는 불표시일 뿐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요렇게 M년에 걸쳐서 이와 같이 보험료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납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P를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P라고 하는 것이 결국 M바 A 땡땡 X의 N이라고 하는 것을, 자, A 땡땡 X의 M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자, 우리가 M년 그치, 그쵸? 기시급 종신생명연금을 해봤지만은 M년 그치 N년짜리 기시급 N년짜리 그쵸? 유기생명연금의 NSP를 우리가 계산기수로 나타내는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 선생님 여기서 지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M바 A 땡땡 X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M니 X 곱하기 A 땡땡 X 플러스, 자, 요렇게 X 플러스 M이라고, X 플러스 M의 N이라고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답니다. 자, 요 놈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 요렇게 연금을 요렇게 이런 식 N년 동안 받는 것을 일단 우리가 요 시점에서, 즉 X 플러스 M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했을 때에, 연금에 가입했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매년 초에 N년에 걸쳐서 이런 식 받는 연금의 요 시점의 보험 수리적 현가, 즉 일시납 순보험료는 A 땡땡 X 플러스 M의 N이 되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계산한 것을 이 시점으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내려고 그러면 이 기간이 M년이니까 V의 M승에다가, 자, 이 확률을 또 곱해야죠. 이 나이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이 시점 보험에 가입이 되기 위해서는 X세의 사람이 M년 동안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자율을 고려한 V의 M승, 확률 P, MPX도 같이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 두 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걸 뭐다? 우리는 M니 X라고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M니 X 곱하기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기로 M니 X라는 것을, 이게 결국 M년짜리 생존보험이죠. 그렇죠? 생존보험의 NSP니까 DX분의 DX 플러스 요걸 M이라고 표현하고, 자, 요것은 우리가 아까 A 땡땡 X의 N이라는 것은 표현할 적에 DX분의 NX 빼기 NX 플러스 N이라고 했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면 요 X 자리에 X 플러스 M이 들어가기 때문에 X 자리에 X 플러스 M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DX 플러스 M분의,
여기 x 자리에 x 플러스 m을 집어넣고 여기에서도 x 자리에 x 플러스 m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x 자리에 x 플러스 지금 m, 요 x 자리에도 x 플러스 m, 요 x 자리에도 x 플러스 m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요놈 우리가 약분을 해버리면, 자, 결국 요것은 dx분의 nx 플러스 m 빼기 nx 플러스 m 플러스 n,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요놈의 분모도 분모에 dx가 있고 요놈의 분모도 dx가 있으니까 dx는 이제 쓰지 맙시다. 분자만, 요놈의 분자만 적으면 nx 빼기 nx 플러스 뭐다? m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요놈의 분자는 요만큼이죠. 그렇죠? nx 플러스 m 빼기 nx 플러스 m 플러스 n 이라고 하는 계산기수로 표현했을 때에 이와 같은 모양, 즉 여러분 보시면 이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납평균순 보험료는 보험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연금에서도 얼마든지 이 문제가 구성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쵸, 보험 쪽보다는 연금 쪽에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연금도 여러분들이 선생님 대표적으로 좀 연금 중에 제일 까다로운 M년거치, N년연금을 가져왔는데 M년거치 종신보험이 또 올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풀고 계산 기술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보통 이제 보험 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험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험 수리학에서는 이제 보험도 중요하지만 연금 쪽에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또 높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가증기보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증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IAXN1이라는 것은 N년 동안, 그쵸,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 그 사망했을 때에 보험금을 주는데 그 보험금을 우리가 어떻게 주냐라고 하면, 그쵸, 첫 번째 연도에 사망하면 1원 주고 그 다음은 연도에 사망하면 2원 주고 그 다음 연도에 사망하면 3원 주는 그와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지금 이와 같은 이 누가증기보험에 있어서 우리가 연납평균 보험료를 편의상 요거 간단하게 요것도 P라고 선생님이 표현했답니다. P.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증기보험의 N년짜리 누가증기보험에 있어서의 요 계약 당시의 일시납 순보험료는 IAX1의 지금 뭐다? 요게 N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요것은 이렇게 P1씩 역시 요것도 매년 초에 P1씩 N년 동안, 그렇죠, 연납평균 순보험료를 납입하는, 생존을 전제로 해서 납입하는 거기 때문에 P 곱하기 A 땡땡 요거 역시도 XN이 되어진다는 것은 똑같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요것을 우리가 P에 관해서 풀면 결국 요것은 IAX1의 N을, 자, A 땡땡 X의 N으로 나눈 것이고, 자, 요 놈도 분모에 DX가 있고 요 놈도 분모에 DX가 있으니까 DX는 이제 생략해버리고 요 놈을 계산기수로 나타냈을 때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NX 빼기 NX 플러스 N, 요 놈을 계산기수로 나타냈을 때의 분자에 해당되는 값이 RX 빼기 RX 플러스 N 빼기 N 곱하기 MX 플러스 N, 이렇게 된다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죠. 그렇죠? 결국 이렇게 정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익숙하게 해서 암기도 중요하고, 왜 선생님 이런 과정을 다 밟아 보였냐면 혹시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유도되는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만이 이걸 우리가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세오롬 71에 나와 있는 요 손실 확률 변수 라지 L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손실 확률 변수를 또 이용해서 우리가 연납평균 순보험료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요 개념은 우리가 보험 수리학에서는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된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세어럼 60에서 우리가 연납평균 수은보험료를 구해봤는데 손실 확률 변수 L이라고 하는 요것을 이용해서 연납평균 수은보험료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보셔야 된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에서의 보험회사의 손실. 자,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보험회사의 손실을 확률 변수 L로 표시를 하면, 자, 이제 이 손실이 이제 요게 플러스면 이제 손실이 난 거고, 손실이 마이너스면, 그쵸, 보험회사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라고 표시해서 무조건 보험회사 손해본다 그런 뜻은 아니고, 자, 요 정의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손실 확률 변수 요 L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보험회사 입장에서 지출의 현가, 나가는 돈이죠. 그쵸? 나가는 돈의 보험에, 그쵸? 보험 계약 당시에 그 이자율만 고려한 가치. 우리 그냥 현가라고 하면, 그쵸? 계약 당시에 이자율만 고려한 가치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돈의 현가에서 수입의 현가를 뺀 것으로 정의한다라고 했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입장에 나가는 돈은 뭐죠? 보험금이죠. 그쵸? 그러니까 보험금의 현가에서 자, 들어오는 돈이 뭐죠? 보험료죠. 보험료의 현가를 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종신보험이다라고 했을 때에 지출의 현가는 뭐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종신보험이라 했을 때 지출의 현가는 뭐가 되죠? 당연하죠. 우리가 보험금 1원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보험금 1원의 현재 가치는 V의 K 플러스 1승이죠. 그러니까 아하, 지출의 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종신보험에 있어서 예를 든 거죠. 선생님 좀 예를 든 겁니다. 종신보험에 있어서 지출의 현가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현가 확률 변수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수입보험료의 현가는 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납평균수보험료를 우리가 예를 들면 종신보험에 있어서 PX를 하겠죠. 근데 이 PX1을 우리가 소위 그죠? 종신생명연금의 형태로 매년 초에 PX1씩 받는 거죠. 그러면 그것의 현가는 뭐냐면 우리가 연금, 그쵸? 매년 초에 연금을 1원씩 받는 소위 우리가 기시급 종신연금에 있어서의 우리가 현가 확률 변수. 자, 우리가 종신연금에 있어서 이 현가 확률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겠죠? 자, A 땡땡 우리가 K 플러스 1이 된다고 배웠죠. 그러면 1년에 매년 초에 PX1씩 주는 기시급 종신연금에 있어서의 현가 확률 변수는 요 놈에다가 PX를 곱한 거니까 우리는 A 땡땡 K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가라고 하는 것은 확률은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현가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는 뭐를 가리킨다? 이자율만 고려한 가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신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금 현가 함수 내지는 현가 확률 변수는 이렇게 되어지고 연금 1원짜리 기시급 종신연금에 있어서 현가 확률 변수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매년 초에 PX1시 보험료를 받는다 했을 때에 그것의 현가 확률 변수는 PX 곱하기 A 땡땡 K 플러스 1이라는 거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손실 확률 변수 L을 우리가 잘 찾아내기 위해서는 보험의 종류 따라 잘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보험에서의 현가 확률 변수와 각 연금의 종류별로 배웠던 연금의 종류별로 우리가 학습했던 현가 확률 변수를 잘 기억하는 것이 일단 우리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방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손실 확률 변수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험금이 우리가 연말급으로 주어진 종신보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험금, 연말금, 종신보험의 NSP는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AX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보험에 있어서의 우리가 손실 확률 변수 L을 한번